참 이런 표현 아시는 분도 많지 않은데 1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지도자와 사진을 같이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, 또 어떤 분이 같은 분 아닌데 필체가 틀린가 봐서 또 한 분도 그 쉽게 말하면 국무위원장과 사진 찍을 때 인민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같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좋아하는 건지 이런 것들 저도 개인적으로 쭉 보면서 북을 공부하면서 북한 사회의 노래 중에 보면 우리는 한 가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노래가 그리고 영화든 뭐든 북한 소설이든 문화작품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는 대통령과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육받잖아요. 계약론 속에서 서구 계약론 그런 관점에서 그 국가와 이 개인을 이 관계 짓는다거나 근데 북은 어쨌든 그 예술 작품들이나 보면서 그렇고 그 우리가 소위 말한 1호 사진이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영화나 특히 음악 작품에서 그래요. 수령, 당, 인민 이 삼각 구조가 아버지, 엄마, 자식 이 구조인 것 같아요. 이 구조도 그냥 거대한 하나의 가정이에요. 국가라는 하나의 통째로. 그런 의미에서 절대 이 쉽게 말하면 최고 지도자와 분리하려고 그러지 않는 문화.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 그 장례식 때 보면은 그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 게 뭐 텔레비로 봐도 직접 본 사람도 다 알고 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. 그런 의미고 어쨌든 직접 이 두 분 살아오신 분여서 여기 질문에 따르면 어디 갔냐고 1호 사진에 대한 이야기 지도자와 같이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. 우선 저는 1호 사진 못 찍어봤습니다. 찍어봤어요? 네. 나도 못 찍어봤어. 그러니까 탈북했지. 저도 못 찍어봤어요. 나 찍었으면 아마 이게 안 왔을 겁니다. 근데 북에서 1호 사진 찍는다 하게 되면 해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정말 많아요. 농민 열성자 대회, 선전 일꾼 대회, 중대장 정치인원 대회, 각 지역의 각 직업별에서 그 직업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적인 사람들, 작업반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대회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. 해마다 몇 차례가 되는데 그 대회 끝나면 정말 큰 대회 같은 거는 용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어요. 기념사진 찍고 그때마다 몇백 명 참가한 사람들한테 모두가 선물이 나가고요. 뭐 한 해에는 TV도 갈 수 있고 어떤 해에는 뭐 녹음기도 주고 해마다 선물은 달라지겠죠. 이게 주고 하는데 이런 사진을 찍었다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 그 2,500만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직업에서 농장이면 농장, 공장이면 공장에서 그만큼 공로를 세워서 뽑혀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. 사회와 집단 저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용도자들은 수고했다고 기념사진 같이 축하해주면서 찍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사진 찍었다는 자체가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공헌했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아니래도 우선 우리가 학생 때 저도 설맞이 공연도 참가해서 봤는데 설맞이 위대한 죄송합니다 이거 이름 깜짝 놀랐네 나도 김일성 수석님 계실 때는 해마다 설맞이 공연 때 학생들을 공연하면 무조건 사진을 찍곤 했어요. 해마다 그 재미에 학생들이 정말 매일 해마다 참가하곤 했는데 그때 학생 소년들하고 찍고 어떤 때는 정말 한 명씩 혼자서 찍을 때도 있잖아요. 큰 공정은 세우지 않았어도 큰 하나의 실례가 뭐냐면 김일성 주석이 어느 학교에 가서 해마다 2년에 한 번씩인가요? 우리가 학교 교복을 내줍니다. 국가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교복을 무상으로 무조건 다 공급을 하죠. 그 새 교복을 입었는데 그 학교에 가가지고 교복이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그 많은 학생들을 몇 시간이 걸쳐서 김일성 주석이 한 명 한 명 덕사진을 찍어줍니다. 찍어줘가지고 했는데 김일성 주석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진을 안고 막 애들 우는데 애들이 김일성 주석님 사진을 안고 우는 줄 알았대요. 근데 사진을 보니까 자기 사진을 안고 우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김일성 주석이 앞에 앉아서 자기를 사진 찍어줬던 그 학생들이 그 사진을 안고 울었던 거죠. 그래서 그만큼 북은 나라라고 별로 그렇게 큰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. 우리나라는 하나의 대가정이다. 그냥 한 집이에요. 가족이에요. 그리고 용도자는 우리 집의 아버지다. 이게 혈연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이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은 정말 그야말로 가보고 평생에 자랑할 만한 그런 궁지감이죠. 저도 정말 기회만 있으면 찍기를 원하죠. 안 돼서 그렇지. 예, 그러니까 뭐 영화나 보면 1호 사진 찍게 되면 그 어떠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단독으로 찍는 사진들이 있잖아요.
단둘이 같이 찍는 사진들 그런 사진들인 경우 그러니까 대회 참가하는 건 그건 좀 다른 의미가 다르고 단독으로 찍는 이런 사진들은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는 아이들 좋아했거든요. 그래 아이들 많이 만나고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놀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애들 보고 흔히 묻잖아요. 우리 어른들이 이제 너 크면 뭘 할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. 그럼 애들이 뭐 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.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면 거의 다 그 자기 희망대로 돼요. 그걸 아이들은 그 어려서 이렇게 어른 앞에서 말했잖아요. 그것도 김일성 주석 앞에서.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나 자각하고 있는 거죠. 아 내가 그때 이런 말했지. 그러니까 나는 꼭 그런 사람이 될 거야.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당에서 또 그런 애들은 따로 그 길로 가게끔 또 조건을 조성해줘요. 계속. 그러니까 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하면 정말 군대 가게끔 당에서 학교 당조직에서 계속 그 애를 그쪽으로 유도하거든요. 자꾸 가게끔. 그 다음에 나는 예술인이 되겠습니다 하면 예술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. 거의 다 말 보면. 그런 긍지감도 많죠. 또. 예. 그 어쨌든 그 1호 사진은 그 북한에서 보면 거의 갑오처럼 여기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갑오처럼 여기고 제가 아까 말했던 수령 당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최고 지도자와 조선노동당을 인민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북한을 아는 거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은 그 김정일 위원장 장례식 때 막 그 사람들이 그 영부차 지나가는데 그 한겨울이었잖아요. 자기 옷 벗어서 아니 차 바퀴 위에 깔잖아요. 장군님 춥다고. 이해 안 되죠 우리. 도대체 저기 정신병자인가 저기 뭐.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 눈물 흘리고 맨 결혼식 하면 그 동상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게 하나의 무엇인데 어쨌든 그들의 정서는 그렇다는 거예요.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김연희 씨 같은 경우도 1994년도 김일성 주석 서거 때 평양 살았잖아요. 제 그때 딸이 어릴 때 애 없고 2달 내내 그 만수대 갔었다 그러더라고요. 맨날 가서 울고 하고. 애가 6달 된 애였어요. 태어나서 6달밖에 안 됐는데 그 계속 며칠간 100일 해가지고 100일 동안을 만수대 가가지고 꽃다발도 노리고 허상도 서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진짜 지금 남자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. 비가 7월달에 정말 옥수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. 비가 쫙쫙 오는데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꽃다발 이제 꽃바구니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방향을 본 거예요. 대학생들 한 5명, 6명에서 꽃다발을 가지고 지금 들고 가는데 그 애들이 자기 대학 교복을 다 벗어가지고 안에 수주머니 입었잖아 얇은 거. 비 짝짝 맞으면서 그 교복들 다 이렇게 마주 잡아서 꽃바구니에 비 안 맞게 하려고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그걸 보셨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는 정말 인민복이 있습니다. 저런 인민들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면서 내가 정말 일을 잘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또 했은 거 있는데 저도 6살밖에 안 된 애를 업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애 한 대 씌워줘야 되잖아요. 그 생각이 안 나요. 그냥 내가 안고 가는 꽃다발에 나 비 맞으면 안 돼. 우산을 꽃다발을 씌워주는 거예요. 그리고 올라가는 그때 심정 어떤 진짜 남자 사람은 이거 정말 도무지 이해를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